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기업사랑 인간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노사 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노동위원회는 이제 직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곳인데요. 네, 특히 이제 노동자가 부당하게 징계나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장 직원 수가 5인 이상이야지 가능하고요. 5인 네. 미만이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곳이군요. 근데 최근에 노동위원회 업무가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이제 차별 시정 신청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2022년 5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구제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 해고 등을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제 판정 결과에 이제 불만이면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요. 예. 거기서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권리를 다퉈볼 수가 있는 거군요. 노동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특히 징계나 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사건이 이제 접수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의견서를 내고요. 조사 후에 신문회의라는 이제 자리를 통해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네.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판정을 하게 되나요? 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이 중심이 되고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네. 공익위원은 이제 중립적인 인사잖아요. 그런데 그 아울러서 이제 근로자위원도 있고 사용자위원도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법원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건가요? 네, 예, 그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아마도 이제 서면 중심인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서면과 또 구두 진술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을 진행할 때 이제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말 한마디나 또 자료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거나 말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사례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회사들이 참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직원 수를 줄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나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고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예. 경영상 해고라고도 부릅니다. 네네. 회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음.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리해고, 뭐 경영상 해고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 해고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해고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원의 잘못에 의한 징계 해고, 직원 개인 사유에 의한 통상 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 해고라고 합니다. 근데 정리 네. 해고를 이제 흔히들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구조조정이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이제 정리 해고는 특히 이제 생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IMF 때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예, 총 네 가지인데요. 첫째,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해고를 이제 피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노조나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요건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네. 정리해고 시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에 대해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짜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요.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데요. 음. 여기에서 이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되고요. 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를 선임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직접 비밀 무기명 등의 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고요. 직원 간의 손을 들어 결정하는 거수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 근로자 대표가 노동법상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 이재명 그 정부에서요, 노동 예. 정책으로 근로자 대표 상설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 대표 선임 방법 등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음. 뭐 이런 것은 이제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준수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무사님은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직원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해고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요. 네. 실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예, 저는 이제 보통 정리해고 전에 이제 노조나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하면서 또 예. 기준을 세우고요. 또 불필요한 인원 감축이 아닌지 한번 그 요건도 꼼꼼히 따져봅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전보다 정리해고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고를 했는데요. 예, 요즘은 예. 이제 고임금 정규직으로 고임금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 또 이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합니다. 기업들도 이제 점점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음.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도 사실 노동위원회 사건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하다라고 느낀 점 혹시 있으셨어요? 네, 노동위원회는 이제 법원보다 이제 빠르고 실용적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 다만 이제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근로자 측도 그렇고 또 사용자 측도 그렇고 인사 처분에 대해서 음. 무조건 이제 문제 삼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동자든 회사든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호 네. 신뢰 속에서 노사 관계는 아무래도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용 노무백과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